아이고 교수님, 저는 학자가 아니라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학자처럼 글을 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면 오히려 쉽게 하실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글쓰기의 재미를 더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의 초점은 벌써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독서와 글쓰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 글을 쓰긴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글만 너무 열심히 쓰는 거예요. 물론 글쓰기의 수준이 조금 성장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글이 되네 하는 수준에서의 글쓰기 성장은 여러분들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글쓰기와 결합된 독서만이요, 여러분들 독서를 해도 그것이 정말 몸에 착 달라붙는 독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와 글쓰기를 묶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의 핵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독서, 글쓰기 엄청 중요하다. 이거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켜보면 모두 독서가 엄청 중요해요. 책 소개하고 글쓰기를 반복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여러분들 다 수긍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조금 정확하게 짚어보시기를 권해요. 일단 독서는 무엇에 도움이 되냐면 생각의 폭, 생각의 넓이, 많은 종류의 지식, 이것을 우리 몸에 붙일 수 있다. 이게 독서의 핵심 목적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뭐라고요? 네, 인식의 폭, 지식의 넓이,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 또는 생각, 사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깊이 생각하는 거. 결국은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자기화된 생각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우리가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결국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물론 목표는 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타자공원과 같은 이타적 삶을 산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행위를 한다든지,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와 결합됐을 때만 정말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것을 달성해 가는 과정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에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에 이르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지식의 넓이가 넓고 생각의 깊이가 깊고, 그러면 문제 해결의 능력은 당연히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 기반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글쓰기와 책 읽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자, 결국은 생각의 넓이와 생각의 깊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의 초점은 벌써 나왔다고 할 수 있죠. 키워드로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그 생각이 기억에 남아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거겠죠. 어떤 경지로 가게 되냐면요, 일단 출발은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해서 책을 읽으셔야지, 그냥 무작정 책을 읽어야 돼 하는 강박에 의해서 책을 읽지 않습니까?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돼요. 생각의 종류를 넓혀가는 과정에 출발이 궁금증이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읽다가 보면 저자가 나한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지? 저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의 단편들이 내가 인식이 돼서 임지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경우 보면 이런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런 얘기구나. 이게 다 순간의 생각이에요. 책을 읽는 것은 결국은 생각 과정입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생각을 쭉 이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이으면 뭐가 될까요? 네, 스토리가 되죠. 이걸 서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한 개 장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자가 처음에 발상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종합하니까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고 이 결론과 관련해서 실행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구나. 이렇게 쭉 생각을 이어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에 나의 이해, 그러니까 나의 해석이죠. 걔를 덧대서 서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얘를 책을 읽으면서 발휘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식의 지식이 몸에 척척 붙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쓰기는 뭘까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덧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은 생각의 세계가 쭉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영어로는 implication 한다, 내재화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내 안의 생각의 폭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글쓰기는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끄집어낼 때는 자기식의 생각이 조금 더 덧대어지고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통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쓸 거니까 제일 앞에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런 어떤 공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서론에 쓰고, 그 다음에 본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써야겠지. 이 얘기 쓰고 이 얘기 쓰고 이 얘기 쓰고 결론은 이 얘기를 쓰면 되겠네. 이렇게 구성이거든요. 글이라는 건 구성이에요. 그것을 책을 읽을 때 생각의 이음을 하듯이 구성의 생각의 이음을 쭉 해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글쓰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풍요로운 내용을 또 자기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글 안에 잘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책 읽기, 글쓰기, 그것의 핵심은 뭐다? 생각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의 흐름. 이것을 중간에 잡념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것이 커지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것이 커진다. 특히 책을 읽는 과정에서는 그 행위에 의해서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그 다음에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다시 자신의 방식으로 재조합해서 거기다 자신의 메시지를 담는 생각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의 종합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공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학자들이 글 쓰는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교수님, 저는 학자가 아니라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학자처럼 글을 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면 오히려 쉽게 하실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글쓰기의 재미를 더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주제가 잡혔어요. 그 주제가 잡히면 메모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구성과 관련된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잘 권하는 것은 여러분들 네이버 켜시면 백과사전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 그러면 용기라고 치면요. 여러분들 지식사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백과사전류, 철학사전도 좋고 무슨 사전도 이제 쭉 나오거든요. 해당 키워드와 관련해서 걔를 그냥 슬렁슬렁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용기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글의 소재들이 세부 소재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적 공부, 기본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관련된 약간의 읽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의 글의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이 떠오르게 돼요. 걔를 메모를 하시는 거죠. 대체로 서론에는 그러니까 머릿말에는 이런 정도가 좋을까 이걸 이제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본론은 이번엔 2개로 나누는 게 좋겠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를 메모를 해두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글쓰기 할 때와는 달리 조금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봐야지 요컨대 그 세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독서를 하시라는 것이죠. 도서관에 가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용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책 한 권을 가서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용기와 관련된 조금 유사한 주제와 관련된 책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걔를 보고 구미에 당기는 것들을 쭉 5권, 10권 정도 뽑아 오셔서 술술술술 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쓸 때 이런 소재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찾아서 읽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발췌독을 한다 그러는데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욕심이 막 생겨서 책이 이 내용도 좋네, 저 내용도 좋네 그러면서 책 안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 용기와 관련된 것과 직결된 내용만 쭉 추출해서 보시는 그런 독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도서관 가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요새 너무 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밀리의 서재 같은 걸 통해서 전자책으로 검색을 해서 쭉쭉쭉 발췌독을 하시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소재가 엄청 많아져요. 얘는 물론 메모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글쓰기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독서 카드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아주 글쓰기의 수준을 다른 차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한두 번만 경험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읽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얼개 짠 거, 아까 구조잡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상세한 내용을 이제 막 쓸 수 있어요. 쭉 쓴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더 덧대고 어떤 건 빼기도 하고. 이걸 이제 개조식 정리라고 하는데, 개조식 정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세요. 근데 이거는 학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독서와 글쓰기를 융합시키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글을 쓰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독서의 욕구가 달라지고요. 독서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이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동시에 깊이 있는 글을 쓰게 되니까 생각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해 가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어요. 교수님, 근데요, 이게 좀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우선 방법은 그러면 줄이세요. 내가 책을 5권 보고 싶었어요. 3권이나 2권으로 줄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췌독을 할 때도 읽는 부분의 총량을 줄이세요. 그래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다시 생각의 소재로 올린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보다 독서하면서 글쓰기, 그러니까 독서와 글쓰기를 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읽는 것의 총량과 종류를 수준을 더 높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요령까지는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데, 매일 한 편씩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너무 박수 칠 일이죠. 심지어는 그걸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하시는 1일 1 블로깅 하기, 이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생각 수준에서 그냥 글을 퍽퍽 써대고, 그래서 이제 글을 매끄럽게 쓰는 거는 아주 능력이 좋아지죠. 하지만 일종의 생각과 글쓰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제만 살짝 달리하지 생각의 수준은 비슷한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건 오케이인데,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라고 반응하는 글,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써서 그 책을 적어도 10,000권 이상 파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이거는 안 돼요. 그냥 매일 반복해서 글쓰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우선 독서와 글쓰기에서 독서 40, 글쓰기 20, 이 정도 수는, 그러니까 2배 정도로 책을 읽어주시는 것을 권해요. 제가 이제 40, 2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매일 1시간씩 나는 40분 독서하고 20분 글쓰기를 할 거야, 이런 정도의 결심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2배로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80분은 책을 읽고 40분은 글쓰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건 세팅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글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드시 독서랑 함께 글쓰기를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교수님, 저는 일일 1포스팅 하던 거를 그칠 수는 없는데요. 하세요. 계속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편은 특별하게 독서와 글쓰기를 융합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 쓰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일 포스팅하는 글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달라져요. 내가 지금 책을 읽는 것도 목적성 책을 읽기 때문에 지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읽은 것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돼서 까먹지를 않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글의 수준은 더 높아지고요. 자, 오늘 제 얘기 듣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한 영역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융합해서 하는 것을
꼭 도입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폭도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글의 수준도 한 단계 탁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서와 글쓰기를 융합형으로 꼭 해보세요 하는 권유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의 지적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